함께 가자 평생 친구야. 도전이 무모함이 아니야. 뷰스킨 너를 응원할 거야. 뷰스킨 너를 믿고 갈 거야. 희망은 헛된 꿈이 아냐. 함께 가자 평생 친구. 배우고 표현하자. 엔잡 아카데미. 첫 번째 강의가 시작됩니다. 오늘 강의는 제가 아까 이 시간이 시작되기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TRM를 고민하시는 분들께 한번 전달하면 좋을 강의라고 전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TRM가 사실 단순히 뛰어난 제품이다 라고 말하긴 너무 아까운 아이템인 거 알고 계시죠? 이 제품 하나로 정말 많은 스토리들을 만들어낸 제품이고, 그리고 이 TRM 하나로 정말 많은 결과와 미래를 바꾸신 분들도 많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정말 다양한 사례들을 오늘 공유할 예정인데, 이 사례를 들어보시고 우리 리더님들이 하셔야 할 일은 뭐냐면 노트를 펴셔서 이 사례와 걸맞는 명단 작성을 해보시고 그 명단에게 이 사람도 이렇게 변화됐대. 너도 나랑 이걸 한번 해보자 라고 강력하게 프로포징 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하나 스토리를 말씀드릴 거고 여러분이 나오기 때문에 집중하셔서 어떤 분, 어떤 명단과 매칭을 해서 전달을 할지 고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모실 분은 손혜선 님이라는 분인데 알러지 약을 끊으셨대요. 근데 이 알러지 약을 지금 이 내용을 보시면 알겠지만 비염, 천식, 두드러기까지 올라와서 정신을 못 차리실 정도로 심각한 알러지 상태였는데 사실 해독을 시작한다고 해서 당장 약을 끊지 못하셨는데 우연히 약 먹는 걸 깜빡하셔가지고 놓친 거예요. 계속 먹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근데 깜빡하고 넘어갔을 때 괜찮다는 걸 알게 되셨고, 그러면서 알러지 약을 끊게 되셨다는 스토리를 들려주셨어요. 근데 지금 벌써 몸매도 너무 훌륭하시죠? 어떻게 변하셨는지 비포 애프터를 공유해드리면, 네, 비포 보시면 지금의 저 바디라인이 상상이 되지 않을 정도로 약간 단단하고 좀 이 풍채가 있어 보이시죠? 근데 지금 되게 여리여리하지만 탄탄한 몸으로 변화하신 거를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변화 수치를 보시면 놀랍습니다. 체중이 13kg나 감량을 했고요. 그리고 체지방률은 9.4%나 빠지셨어요. 그리고 이 연령대에서 사실 근력이 느는 거는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정말 이 프로그램대로 했을 뿐인데 근력이 늘었고 체지방은 완벽하게 감소하셨죠. 그리고 내장 지방이 무려 26.3이나 주셨는데 이 내장 지방 같은 경우에는 나이살이라고 표현이 될 정도로 염증살 이렇게 표현이 되잖아요. 줄어들기가 정말 어려운데 이 90일 만에 엄청난 변화를 만들어내셨습니다. 그리고 다음 분은 윤난영님이라는 회원님이셨는데 이분은 본인의 삶을 대하는 자세를 이 시스템과 TR 프로그램을 통해서 새롭게 생각하시게 되셨대요. 그러니까 저는 어떤 부분이 너무 감동적이었냐면 직장맘, 육아맘 사실 살고 계신 분 너무 많죠. 근데 본인을 위해서 시간을 얼마나 쓰고 본인을 위한 생각과 나의 몸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시간이 얼마나 있냐는 거죠. 근데 그거를 망각하고 지내시다가 이 프로그램을 하시면서 아, 맞아. 나도 이런 소중한 사람이었지. 그래서 아침에 예쁜 잔의 음향탕 한 잔을 먹고 시작하는 그 아침 자체도 너무 다르게 다가오셨다는 스토리를 들려주셨어요. 근데 너무 멋지죠? 진짜 커리어 우먼 모습이시잖아요. 근데 비포 애프터가 아주 놀랍습니다. 근데 비포는 진짜 육아맘, 직장맘으로 살아가는 그 현실 그 자체의 비포를 보여주셨는데 애프터 어떠세요? 완벽한 커리어 우먼. 너무 멋있죠? 저 허리 라인, 옆 라인 장난 아니죠? 그러니까 사실 TRM를 통해서 시중에 다이어트 제품은 너무 많잖아요. 근데 다이어트뿐만 아니라 삶을 대하는 태도나 습관을 바꿀 수 있다는 게 엄청난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멋진 몸과 멋진 바디라인으로 태어나셨고 얼굴은
진짜 30대 초반? 뭐 이렇게 보일 정도로 너무 밝고 에너지틱하고 젊어지셨어요. 그래서 몸무게 감량도 놀라우시지만 역시나 근력이 늘었고 내장 레벨이 5레벨이나 다운되셨다고 합니다. 그거 저 허리라인 그냥 나오는 거 아니잖아요. 네, 완벽하게 몸이 변하셨고 그 다음 모습은 윤미경 님이신데 미래의 내 모습에 대한 이 비전이 엄청나신 분이셨어요. 94세 모델 카르멘처럼 사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90대가 되어서도 아름다울. 너무 멋지지 않으세요? 건강하게 살면서 봉사도 하고 모델 활동을 계속 하고 싶다고 하셨어요. 근데 모델 하셔도 되겠죠? 몸매 엄청 나시잖아요. 어떻게 변하셨는지 봤더니 기존에도 모델 하시려고 이제 옷을 드레스를 입으셨는데 핏이 너무 다르죠? 지금 복부 사이즈가 너무 많이 달라지셨어요. 저렇게 딱 달라붙는 바디 수트를 입어도 완벽한 바디 라인으로 새롭게 태어나신 우리 회원님은 사실 체중이, 왜냐면 모델 활동 기존에 하셨거든요. 근데 체중이 많이 빠지지 않았는데 체지방량과 체지방률이 9%나 빠졌다는 건 뭘 의미하죠? 근력이 늘고 체지방은 또 빠졌다는 의미잖아요. 그래서 허리 둘레가 엄청나게 줄어들고 완벽한 바디 라인을 갖게 되시면서 지금 진짜 멋진 모델 활약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 다음은 이 이규선님은 제가 가장 많이 느꼈던 부분이 뭐였냐면 많은 분들이 저도 지금 다이어트 상담을 정말 많이 하는데 다이어트라는 이 프레임 자체가 그냥 보여지는 거 그리고 내 무게, 체중 이런 거에 집착하시면서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정말 많거든요. 근데 저희는 그런 거에 집착하지 않잖아요. 내 생체 리듬이나 컨디션이나 에너지가 얼마나 좋은지 그리고 옷핏이 얼마나 좋은지 울퉁불퉁한 살은 없는지, 뭐 이런 정말 눈으로 보여지는 것 이외에 정말 건강한 그런 지수들을 계속 비교를 하게 되잖아요. 근데 남들이 많이 하는 그 시대에 유행하는 다이어트를 다 해보신 분이에요. 그래서 막 뚱뚱하진 않았지만 내 몸이 너무 안 좋아지는 거를 느끼셨던 거죠. 그래서 체중계 숫자 이런 부분에 더 민감하게 다이어트를 했던 분이 이 티알민과 티알미와 프로그램을 만나면서 진짜 건강한, 나를 위한 건강한 음식을 먹는다는 것에 대해서 알게 되고, 그리고 내 몸을 아끼는 법을 알게 되셨다고 후기를 들려주셨는데요. 이전에도 좀 날씬함을 약간 자부심을 갖고 계셨던 분이에요. 그런데 몸 핏 어떠세요? 지금 이 뒷모습만 보면 10년 이상 차이 나 보이지 않으세요? 너무 이 라인과 자세, 태가 너무 달라지셨죠. 그래서 완벽한 바디 라인을 찾게 되시면서 정말 젊고 그리고 건강적으로도 에너지틱하게 바뀌셨다는 스토리를 들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체중이 10kg나 빠지신 거예요. 기존에도 체중 관리를 나름 하셨던 분인데 진짜 이 독소 가득한 지방들을 완벽하게 제거를 하시면서 새롭게 태어나셨습니다. 다음 분은 너무 미소도 아름답고 우아하게 생기셨죠. 근데 이분의 스토리가 너무 감동적인 게 빼독을 통해서 기적 같은 선물을 받은 이선미라고 하셨는데 간절히 기다렸던 소중한 생명을 얻게 되셨다는 스토리를 말씀해 주셨어요. 진짜 이후에도 계속 안내해준 대로 건강 관리를 하시고 정말 스스로를 계속 점검하게 하면서 자연스럽게 건강 습관이 생겨서 지금 건강함을 유지하고 계신데요. 비포 애프터 정말 놀랍습니다. 얼굴 지금 다른 사람 아니세요? 그러니까 정말 이 티알미의 가장 강력한 장점이 뭐냐면 살이 빠지지만 젊어진다는 거예요. 사실 정말 많이 빠지신 분들 대부분 10kg 이상 감량하셨는데 안 처지고 안 늙을 수 있는 아이템은 정말 티알미밖에 없다고 저는 강력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체중도 많이 감량하셨고 근력은 2.4kg나 증가하셨고 체지방량이 15kg나 감량을 하셨어요. 진짜 놀랍죠? 그래서 뭐 아이를 낳았다고 느끼지 못할 정도로 탄탄한 몸을 유지하고 계신 회원님의 스토리였습니다. 그 다음 연예인 같다는 소리를 들으면서 사시는 이청희님 그 이야기인데요. 아이고 잠시만요. 사실 내가 생각만으로 맞아 다이어트 내가 할 수 있지. 이렇게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했던 다이어트와 전혀 다른 다이어트를 저희는 안내를 해드리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건강한 음식을 먹으면서 규칙적인 생활 습관을 갖는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진정한 의미를 알게 하셨고, 이 변화된 모습 덕분에 연예인 같아 이런 얘기를 요즘 너무 많이 들어서 정말 행복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계시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외모가 바뀌셨냐면 지금 모습 보면 연예인 같죠? 근데 비포 애프터를 보여드리면 네, 딴 사람이죠. 너무 지금 세련되고 정말 시니어 모델 하셔도 될 정도로 몸매며 얼굴이며 완벽하게 달라지신 모습을 보여주셨고, 네, 베스트 컷이 엄청납니다. 그냥 이게 모델 컷이죠. 그래서 지금 체중 감량부터 그리고 체지방률 감량까지 완벽하게 바디라인을 만드신 회원님의 스토리를 또 들을 수 있었고요. 그 다음은 나 자신을 더욱 사랑하며 성장하는 정세빈님 이야기인데요. 다 비슷하신 것 같아요.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또 가정주부로서 살아가다 보면 육아맘으로 살아가다 보면 나를 챙기기보다는 가족을 챙기는 시간들이 더 많아지면서 나를 돌아볼 시간이 없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나를 더 사랑하게 되고 그리고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또 바람직한 식습관을 갖게 되면서 완벽하게 젊어지고 건강해진 나로 새롭게 태어난 스토리를 들려주셨습니다. 외모가 너무 달라지셨죠? 근데 정말 희한하게 나를 가꾸고 나를 꾸미는 이 기쁨을 알게 하는 것도 정말 이 프로그램의 놀라운 결과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변화를 만들어내셨냐? 체중을 11kg 감량하셔서 앞자리를 두 번이나 바꾸셨어요. 놀랍죠? 솔직히 20, 30대도 앞자리 두 번 바꾸기 쉽지 않은데 앞자리를 바꾸시고 체지방률을 14%나 감량을 하시면서 정말 멋진 시니어 모델처럼 변화하신 스토리를 들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선한 영향력으로 주변을 밝히는 정재현님. 유병장수가 아닌 무병장수. 우리 모두의 꿈이죠. 근데 사실 사람들은 지금 본인이 병들어 있다는 것조차도 인지 못하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당뇨 초기일 수 있으니 조심하라는 말을 들었다고 해서 본인이 지병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너무 많잖아요. 그런데 진정한 무병장수가 무엇인지를 사실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많이 알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는 동안에 건강하게 사회활동을 하는 60, 70대를 보내고 싶으시고, 그리고 계속해서 멋질 나의 80대를 기대한다고 하셨는데, 60대를 맞이하셨다는 게 놀랍죠? 이 외모가 너무 놀라울 정도로 살을 빼지만 더 젊고 에너지틱한 모습을 찾을 수 있는 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고요. 네, 어떻게 이런 바디핏을 갖게 되셨을까요? 비포는 그 나이대로 보이시거든요? 근데 애프터는 어떠세요? 놀랍죠? 그래서 정말 내 세포가 젊어지는 프로그램이고 제품이다라는 것을 많이 느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42kg가 되셨는데 이거 아가씨 몸무게잖아요. 42kg 되시면서 내장 지방이 6레벨에서 3레벨까지 떨어지면서 저 나이스한 허리 라인을 찾게 되신 것 같습니다. 네, 너무 멋집니다. 그 다음 네, 이 김경사님의 스토리도 정말 놀라운데요. 처음에는 나름 건강을 챙기셨던 분이에요. 나름 건강을 챙기고 살아가고 있었는데 50대가 되면서 이 찐살이 빠지지 않고 건강이 무너지는 것을 경험을 하시게 되면서 다이어트를 스타트하게 되신 거죠. 그런데 내가 기존의 다이어트 나름 제가 건강 관리를 했는데도 안 빠졌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다이어트 성공할 수 있을까라는 두려움이 있었는데 우선 시키는 대로 우선 먹으라는 대로 먹었는데 진짜 가족들이 엄마가 새롭게 태어났다고 보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가족들도 대체 유스킨이 뭐길래 나도 먹어보자 해서 가족들이 다 브랜드 체인지하고 제품을 먹게 하시면서 이 가족들과 주변 지인들한테 유스킨을 신뢰할 수 있는 임상 모델이 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50대 중반인 저도 해낼 수 있고, 그리고 이 유스킨을 통해서 제2의 또 다른 직업을 시작해 볼 수 있겠다라는 희망을 갖고 지금 열심히 비즈니스까지 시작하신 분입니다. 비포 애프터 또 기대하셔도 좋은데요. 네. 뒤태가 지금 뒷모습 보면은 50대에서 20대로 바뀐 것 같잖아요. 너무 매끈하고 좋아지셨어요. 예뻐지셨어요. 얼굴도 너무 딴 사람이죠. 바디라인은 말할 것도 없이 너무 멋있어지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바디 프로필 촬영하시면서 표정이
비포 애프터가 너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완벽하게 변화되신 우리 김경선님의 스토리가 너무 놀라웠고, 그리고 콜레스테롤 수치도 너무 정상적으로 좋아지고 계시고, 체지방률이 무려 15%나 감량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 다음 스토리는, 네, 이주영 님이신데, 모델 같으시죠? 네, 아가씨 같지만 애기 엄마십니다. 그리고 워낙 어릴 때부터 다이어트를 계속 시도를 하시면서 몸무게, 보이는 거, 이런 부분에 집착하는 다이어트만 해보셨던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10일 다이어트를 시작하셨었대요. 빨리 빼고 싶어서. 그런데 10일 다이어트로 몸이 조금씩 좋아지는 걸 느끼면서, 아, 보여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대로 하는 다이어트를 해봐야겠다 해서 90일을 도전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내용을 보면은 갑상선 기능 저하, 늘 피곤함을 갖고 있고 힘들게 빼도 다시 찌고 이거를 반복하셨던 분이고요. 티아미를 통해서 알게 된 진정한 다이어트가 피로감이 사라지고 건강해지면서 삶에 활력을 주는 거라는 걸 제대로 느끼셨다고 해요. 그래서 빼독은 단순히 살을 빼는 것이 아니라 내 몸에 귀를 귀 기울이는 거. 이거 너무 중요하죠. 사실 20, 40대 분들이 간과하고 있는 게 있어요. 다이어트는 고통스러운 게 아니라 진짜 내 몸을 사랑하고 변화시키는 것이라는 거를 꼭 알게 해주는 프로그램이 저는 TM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 지금 비포는 딱 출산한 엄마 몸이잖아요. 근데 최근에 바프 찍은 거 어떠세요? 저 근육이 보이죠? 정말 예쁜 몸이 되셔가지고 이렇게 멋진 바디 프로필을 남기셨고요. 키로수 감량에 비해서 체지방률이 엄청나게 감소하셨고, 그리고 내장 레벨도 감소하면서 진짜 복근이 보이는 바디 라인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박정희 님이신데요. 이분도 모델 같으시죠? 그래서 비포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전에 그 산후 다이어트로 TR90를 경험해 보셨던 분이셨고, 근데 지금 나이를 먹으면서 살이 급격하게 찌고 온몸이 아픈 그 느낌을 갖고 있었을 때, 이 TRM를 전달 받으신 거예요. 근데 예전에 성공적인 다이어트 했던 경험이 있다 보니까, 아, 제대로 다시 한번 해독해야겠다라고 해서 해독을 시작하셨고, 90일의 변화가 엄청난데, 뒤에서 제가 비포 애프터 공유를 해드릴게요. 그러면서 이 제품에 대한 큰 확신을 갖게 되고, 이제 플랜 B로 비즈니스까지 시작을 하신 회원님이십니다. 그리고 강력하게 목표를 말씀해 주셨는데 아부다비를 상반기 때 마감해서 가야겠다라고 외쳐주신 분이세요. 비포 애프터를 보면 네, 아이가 태어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네, 외모가 달라졌고 그리고 오른쪽 보시면 같은 옷 다른 느낌이죠. 저 배를 감출 수가 없는데 지금은 애프터는 옷이 거의 헐렁해질 정도로 너무 예쁜 핏으로 바뀌셨어요. 얼굴도 너무 바뀌셨죠. 어떤 변화를 만들어내셨냐면 체중은 무려 13kg 이상 감량을 하셨고요. 그리고 골격근은 전혀 빠지지 않고 오히려 증가하셨고 체지방률이 15%나 감량을 하셨다고 합니다. 사실 이 바프 라인만 보셔도 얼마나 달라졌는지 느껴지시잖아요. 이렇게 변화할 수 있는 최고의 아이템을 통해서 새롭게 변화하셨고 새로운 비즈니스를 또 도전하고 계시는 우리 박정희님 스토리였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회원님들의 스토리를 들어보시니까 어떠세요? 막 떠오르는 명단이 많이 있지 않으세요? 그 명단들에게 이제 전달을 하실 일만 남아 있는데요. 이런 다양한 변화를 만들어내는 아이템, 명확한 아이템이 있죠? 알아서 빼줘요. 진짜 이 제품을 제대로 먹었을 때 안 빠지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고 말해도 될 정도의 제품력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시스템이 있죠. 각 팀 내에서 하고 계신 운영하고 있는 다이어트 시스템이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근데 그 시스템 안에서 하라는 대로 하면 안 빠지는 분 있나요? 사실 우리 다이어트 자체는 하라는 대로 하는 게 가장 편하거든요. 그래서 따라만 하면 성공 확률 100%를 갖고 있는 엄청난 이 시스템도 갖고 있고 마지막으로 비전입니다. 누가 살을 뺐다고 내 미래에 뭔가 또 다른 플랜을 제시해 줄 일이 있을까요? 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살을 빼면 내가 솔직히 이 들인 돈이 계속 생각나잖아요. 다이어트를 하게 되면. 그 들인 돈이 결국엔 엄청난 레버리지를 일으킬 수 있는 소득의 기회. 그리고 진짜 삶이 변화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는 이 세 가지를 갖고 있는 거라는 거를 강력하게 전달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제품이 뭐가 들어서 뭐가 좋고
예, 이런 것도 좋죠. 그런데 이런 스토리를 만들어낸 이야기들을 가지고 이 아이템이 얼마나 뛰어난지와 이런 스토리를 만들어낸 완벽한 시스템이 있는 거, 그리고 이분들의 스토리를 통해서 엄청난 비전까지 전달하시는 이 세 가지를 전달하셨을 때 많은 분들이 두려움 없이 TRM 나도 먹어볼래, 나도 그 시스템에 들어갈래 라는 생각을 하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나는 이 세 가지를 전달할 것인가를 결정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떠오른 명단에게 반드시 오늘 스토리를 들려주시는 리더님들 되시길 바라면서 제 시간은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바로 또 제 시간이잖아요. 공지를 전달하고 다음 시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강의가 시작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에이스에서 업하고 있는 오승택입니다. 오늘 또 저희 안사람인 허수사님께서 네, 또 사회 봐주셔가지고 또 편하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이번 주 주제가 이제 보상이다 보니까 사실 저는 지금도 뉴스킨 보상을 풀 때 제일 설레어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비즈니스 처음에 마음먹게 한 것도 보상이었고, 그리고 그 처음 사업 설명 들었을 때 이제 회사 제품 보상을 많이 설명하잖아요. 근데 보상이 아무리 너무나 좋아도 회사가 튼튼하지 않고 제품이 좋지 않으면 사실 그 보상은 의미가 없거든요. 근데 뉴스킨은 회사 제품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더 보상이 와닿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열심히 또 비즈니스를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오늘 나누고 싶은 얘기가 사실 이제 월요일 날 우리 이용미 사님께서 너무나 잘 설명해 주셔가지고 저는 오늘 이제 세 가지를 좀 나누고 싶은데, 첫 번째는 권리 수입이 왜 필요한지, 그러니까 현실 점검인 거죠. 그 두 번째는 그렇게 필요하다고 느낀 사람이 이 권리 수입을 나 준비되어 있어, 나 권리 수입 너무 필요한데 뉴스킨에서 권리 수입이 어떤데라고 했을 때 알기 쉽게 어떻게 풀 건지. 세 번째는 뭐냐면 사실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그 권리 수입을 실제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집중해야 되는지, 이 세 가지 좀 제가 나누려고 해요. 그래서 먼저 첫 번째는 이제 권리 수입에 대한 부분인데, 저는 이 권리 수입을 네? 네. 아니, 아직 아니어서. 현실 점검을 할 때 그 나이표를 많이 갖고 하거든요. 나이표를 아시는 분도 있고 얼마 안 되신 분들은 처음 볼 수도 있어요. 저는 물론 그런 현실 점검을 감정을 터치하거나 뭐 그런 것도 너무 중요한데, 저는 어쨌든 이 비즈니스가 내가 왜 필요한지에 대한 부분은 저 나이표를 보고 확실히 느꼈거든요. 그 제가 오늘 이걸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PPT 공유를 하고. 되게 오랜만에 또 보는 표예요. 그러니까 저는 처음 이거 들었을 때 약간 충격이었어요. 어, 그냥 돈을 벌다 보면 어느 순간 결혼도 하고 집도 사고 아이도 키우고 노후 준비가 될 거 생각했는데 이제 그게 아니라는 거를 명확하게 보여준 거거든요. 그래서 이 편은 제가 오늘은 이제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릴 거고, 만약에 이제 현장에서는 그분에 맞게끔 풀어주시면 돼요. 어떻게 제가 얘기할 거냐면, 첫 번째는 이분이 처음에 사회생활을 했던 나이, 이제 27에 사회생활을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 내 앞에 있는 이분이 나이가 33인 거야.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많이 만나본 분들 중에 보면 한 직장 생활을 한 5, 6년 해보신 분들이 처음으로 뭔가 이제 내가 이대로 안 되겠다라는 그 시기가 오는 것 같거든요. 그 얘기를 든 거고, 그리고 이분이 했던 그 직장은 60에서 이제 퇴직을 하겠죠. 요즘에는 훨씬 더 빨라졌겠고, 그리고 제가 이제 84년생이잖아요. 제가 이제 올해 43인데 저도 120까지 산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태어난 아이들은 150까지 산다고 하는데 이게 더 길어지겠죠. 근데 이게 저한테는 어떤 의미였냐면, 저는 항상 물어봐요. 사회생활 시작하고, 그러니까 만약 이분이 27이고 지금 33인 거예요. 그럼 사회생활 지금 몇 년 한 거죠? 6년 동안 한 거죠. 6년 동안 사회생활을 하면서 얼마를 버는지를 물어봐요. 대부분 제가 들어봤을 때 한 달에 50만 원을 못 모으는 분도 꽤 많았고, 근데 저한테 가장 임팩트 있던 분은 한 달에 150만 원을 모으는 분이 있었어요. 제가 그걸 가정한 거예요. 최대로 모았을 때 만약에 어떤 누군가가 20대 후반에 사회생활 시작해가지고 진짜 열심히 한 달에 150만 원 모아서 6년을 모은 거예요. 계산해보시면 알겠지만 1억이에요. 내가 6년 동안
한 달도 안 빼먹고 매달 150만 원씩 모았을 때 내가 모은 돈 1억이죠. 지금 33인 거예요. 그리고 내가 다닌 직장이 60세라는 그런 정년일 때, 제가 여기서 어떻게 좀 비교할 거냐면, 사실 20대 후반 때 한 달에 150만 원 모으는 거는 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 내가 뭐 부모님 집에 살면서 내가 차를 끌지 않고 내가 만약에 한 250만 원도 벌어서 100만 원 쓰고 150만 원 적금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나이는 뭐냐면 내가 결혼도 해야 되고 아이도 키워야 되고 이제 150만 원을 모으기가 어려운 시대가 왔어요. 이 시기가 나이대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이 사람이 열심히 해서 28년 동안 150만 원씩 모은 거예요. 한 달도 안 빼먹고 150만 원씩. 그 모을 수 있는 돈이 얼마죠? 5억. 결국에는 내가 1억을 모았고 앞으로 모을 수 있는 돈은 5억 해서 내가 사회생활 경제활동을 해서 모을 수 있는 거는 총 6억인데 내가 그러면 이제 앞으로 쓸 돈이 필요한 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물어봐요. 당신 한 달에 필요한 돈 얼마냐? 근데 그거 아세요? 그 부자들이 막 돈을 쓰고, 그러니까 돈에 구애받지 않고 버는 금액이 한 달에 얼마인 줄 아세요? 3천만 원이래요. 3천만 원 돈을 벌면 내가 엄청 큰 소비를 하지 않는 이상, 뭐 내가 차를 사거나 그런 식이 아니고 내가 그냥 돈을 쓰면 돈이 끊이지 않고 쓸 수 있는 금액이 3천만 원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여기서는 3천만 원은 어쨌든 부자 됐을 때 경운 거고 제가 말할 거 뭐냐? 최소한 내가 나이가 60이 돼서 100세까지 사는 데 있어서 뭐 병원비 먹는 거 이런 최소한의 금액을 비교했을 때 많은 분들이 그래도 한 달에 300은 필요하다고 말을 해요. 그 300만 원이라는 금액이. 그러면 40년 동안 내가 필요한 돈이 300만 원 했을 때 얼마죠? 15억이 필요한 거예요. 그럼 너무나 명확하잖아요. 내가 6억을 모았고 내가 필요한 건 15억이야. 그럼 뭐가 부족하죠? 9억. 이거는 내가 인정을 하고 싶지 않아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죠. 뭐가 있죠? 결혼하면 3억 필요하죠. 그리고 아이 한 명 키우는 데 드는 돈이 3억이에요. 그러니까 요즘에 아이도 안 낳고 결혼도 안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거든요. 근데 제가 또 하나 안 적은 게 있죠. 가장 큰 거 뭘까요? 집이죠, 집. 그러니까 이거 어떤 느낌이었죠? 저 처음에 했을 때 저도 해봤어요. 동그라미 그리면서. 와, 9억이 부족한 게 아니라 내가 그냥 평범하게 결혼해서 아이 낳고 집을 살렸는데 20억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저한테는 확 와닿았기 때문에 저는 권리 수입을 이해하려고 그러면 그 전에 내가 진짜 권리 수입이 필요한지가 느끼는 게 되게 중요한데 전 이 부분이었던 거예요.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좋아, 내가 그래 집도 안 사고 아이도 안 낳고 결혼도 안 할게 라고 마음을 먹어도 9억이라는 돈을 모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하는 대부분의 일들은 노동소득인데 노동소득 내 몸을 쓰는 갑자기 다치면 어떡하죠? 제 강의 들으시면 알겠지만 저 목 부러진 적 있었잖아요. 갑자기 그런 사고가 나서 3개월, 6개월 만약에 일을 못하게 되게 되면 바로 수입이 0이라는 거예요. 근데 결국 뉴스키는 어떤 권리 수입이 있냐면 내가 죽을 때까지 매달 나한테 주는 300만 원이라는 수익이 온다는 게 저한테는 엄청나게 가치 있게 느껴졌고 그리고 우리가 권리 수익을 얻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뉴스키 만나기 전에 대부분 부자라고 하면 뭘 많이 보죠? 건물주들. 건물주들은 건물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월세를 받는 거잖아요. 임대료를. 사실 너무나 부럽지만 쉽지 않은 거죠. 건물을 사기 위해 돈도 필요할 거고 사실 건물을 관리하는 것도 쉽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게 힘들다 보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나는 이번 생에는 어려울 거야. 나는 그냥 돈을 벌어야지. 뭐 자영업을 하든 회사원을 하든 라고 했을 때 나한테 기회를 주는 게 뉴스키였다는 거죠. 전 첫 번째 그래서 권리 수입을 내가 알기 위해서는 권리 수입이 정말 필요한지 내가 마음속에 딱 와야 그 다음에 권리 수입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근데 두 번째는 보상인데 사실 보상은 막 셀링 레퍼링 막 풀면서 막 구간도 설명하고 DCSB 설명하고 퍼센테이지 다 너무 맞지만 사실 이거는 처음 듣는 사람이 이해하기 어렵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 사람이 비즈니스를 결정해서 차근차근 알려줄 거고 제가 오늘 설명드릴 부분은 뭐냐면 완전 처음에 이 사람이 나 권리수입 필요한 것 같아. 근데 뉴스케이스에 권리수입 준다고? 어떻게 줄 건데? 라고 했을 때 풀어할 수 있는 보상이에요. 저는 그래도 되게 쉽게 그림을 그리듯이 푸는데 셀링, 레퍼링, 빌딩, 리딩이 있죠. 그러니까 쉽게 셀링은 1차 연결, 1차 소개인 거고 레퍼링은 2차 연결, 2차 소개에 대한 커미션인 거고 빌딩은 무제한 소개에 대한
커미션인 거고, 마지막 리딩은 프랜차이즈 로열티겠죠. 이거를 어떻게 설명하냐면, 만약 승택 씨께서 티아미를 먹고 살이 빠지고 건강해지고 루미스파 제품을 쓰고 좋아졌을 때, 그거 보고 누군가한테 A, 뭐이 사람은 지인일 수도 있을 거고, 만약 B는 뭐 SNS, C는 콜드예요. 이렇게 해서 내 인성을 가지고 내가 누군가한테 이 제품에 대해 소개할 수 있는 공간에서, 그게 뭐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소개했을 때 승태 씨는 4에서 20%의 수수료를 받는다. 100만 원은 뭐냐면 처음 이제 듣는 사람은 4에서 20%? 그 얼마인데라고 하거든요. 근데 제가 성격이 되게 보수적이에요. 제가 되게 보수적으로 금액을 적어놓은 건데, 그래서 이건 거예요. 당신이 제품을 쓰고 임상을 나서 이렇게 한 명 한 명 소개했을 때 4에서 20%의 1차 소개비 받는데, 당신은 그러면 추가 수입으로 100만 원 벌 수 있어 라는 부분을 셀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레퍼링 어떻게 설명하냐? 선택 씨께서 이렇게 A, B, C 세 명한테 제품을 연결했어요. 소개했어요. 근데 여기 있는 A가 제품을 써보고 너무 좋은 거야. 그 A가 잠깐만 이 제품 나만 쓸 게 아니라 나도 이거 가지고 소개하겠는데, 또는 소개 안 하고 싶어도 소개가 나는 케이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A도 마찬가지예요. 뭐 지인이든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이렇게 소개가 난 거예요. 그러면 A는 본인의 임상을 가지고 DEF 세 명한테 제품을 연결하면서 1차 연결에 대한 셀링을 받겠죠. 100만 원도 받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 나한테 2차 연결에 대한, 전 여기서 이걸 강조해요. 퍼센테이지가 더 크다. 즉, 이 A한테 이 뉴스킨 제품을 안내해준 나한테 더 큰 보상을 준다는 부분을 한 번 더 얘기를 해줘요. 그리고 제가 앞에 설명했던 한 달에 300만 원이라는 금액이 당신이 레퍼링이라는 영역에 넘어오게 되면 300을 벌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똑같아요. 또 설명해 주는 거예요. 승태 씨께서 이렇게 1차로 셀링을 받고 100만 원을 벌다가 A라는 사람이 생겨서 이렇게 2차 연결에 대한 레퍼링을 300을 받고 있었는데, 이 행동을 반복하다 보니까 본사가 요구하는 대리점 요건을 충족이 됐다. 그렇게 되면 놀랍게도 이제는 무제한으로 5에서 10% 받으면서 이때부터는 500만 원 이상, 연봉 5천 이상도 가능한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설명하는 건 뭐냐? 근데 이거를 나만 되는 게 아니라 어느 순간 이 A도 하다 보면 A도 요건이 될 거고, 대리점 요건이 B도 될 거고 C도 되겠죠. 이렇게 해서 내가 연결한 누군가가 나처럼 제품을 연결해서 대리점이 되면 나는 여기 있는 매출액에 무려 5에서 15%를 또 받으면서 로열티겠죠. 1,000만 원 이상 연봉이 가능하다는 거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사실 여기 이 보상은요, 디테일한 거 다 뺀 거예요. 근데 이것만 봐도 어떤 그림을 그리고 싶었냐면, 생각해보세요. 이 사람이 어떻게 역으로 가냐? 내가 1,000만 원에 한 달에 10만 원? 연봉 1억을 받기 위해서는 내가 프랜차이즈를 해야 되겠네. 근데 그게 하기 전에는 내가 뭐 해야 되냐? 내가 대리점이 되는 거구나.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A라는 사람이 나와야겠네.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결국 뭐죠? 결국에는 중요한 거는 내가 1,000만 원 가는 저 길이 바로 셀링. 내가 제품을 쓰고 임상을 내서 누군가한테 소개하고 연결하는 이 일만 반복하다 보면 이런 거잖아요. 만약 내가 그냥 ABC 제품만 소개해 주는 거예요. 나는 레퍼링, 빌딩, 리딩 받을 생각도 없어. 근데 여기는 A가 나 제품 연결했을 뿐인데 제품이 너무 좋으니까, 보상이 너무 좋으니까 이 A가 내가 하지 말라도 소개해 준 거예요. 나는 레퍼링 안 받고 싶어도 받겠죠. 또 넘어갔어. 나는 대리점 될 생각이 없었어. 난 제품만 요즘 너무 좋아서 소개만 했을 뿐인데 이게 막 연결돼가지고 대리점 요건이 돼버려서 대리점 된 거예요. 또 ABC한테 대리점 하려고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제품이 좋고 보상이 좋으니까 자연스럽게 이들이 나처럼 제품을 연결했을 때 이런 프랜차이즈 할 수 있는 게 돼버리게 되면, 이 그림은 결국에는 내가 10만 원 벌기 위해 사는 일은 뭐냐? 출발점은 내가 결국 이 제품을 쓰고 누군가 소개해 준 거구나. 저는 그래서 되게 중요한 게, 보상을 설명하지만 이 보상을 실현시키기 위해서는요, 전 제품이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제 마지막은 2 곱하기 6이거든요. 사실 이거는 제가 레버리지를 딱 이해했을 때, 그러니까 어느 순간 제가 저도 처음 비즈니스 할 때 쇼도 플랜을 이제 공부하잖아요. 근데 2 곱하기 6이라는 게 제가 쇼도 플랜을 세네 번 읽었을 때 이게 와닿았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들었을 때 알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레버리지의 본질은 이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만약 누군가 저한테 뉴스킨 레버리지가 뭔데라고 하게 되면 저는 딱 이거 적을 것 같아요.
그거 뭐냐 하면 내가 2명 가르쳤어. 그리고 그 2명이 나한테 배운 거를 또 2명 가르친 거예요. 4명이 되죠. 그럼 내가 가르친 2명과 그 둘이 같이 4명에서 총 6명이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걸 하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뭐냐면 내가 가르치기 위해 잘 배워야 돼. 시스템을 잘 배우고 잘 배워요. 첫 번째 그거겠죠. 두 번째, 내가 잘 배워서 잘 가르치면 돼요. 근데 여기 계신 분들 그런 경험 있지 않으세요? 저도 있었거든요. 내가 이걸 이해했어. 이런 거구나. 그럼 내가 잘 배워서 잘 가르치면 되겠네 생각해서 되게 열심히 배웠어요. 시스템에서. 열심히 배우고 어떤 누군가가 제품 그 비즈니스 해보겠다고 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엄청 열심히 배우고 알려주고 있는데 2 곱하기 2가 6이 안 되는 거예요. 계속 뭔가 2 곱하기 2는 하는데 계속 2. 이거 멈춰 있는 걸 느꼈을 때 도대체 이게 왜 안 될까라는 생각을 제가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이거는 겉보기에는 그냥 2 곱하기 6은 내가 2명 가르치고 그 둘이 가르쳐서 6명이 된다. 너무 좋은 그림이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당신은 시스템을 열심히 배우고 잘 가르치면 된다. 라는 거지만 숨은 뜻은 뭐냐면 내가 지금 가르치고 있는 저 2명이 어떤 사람인지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권리소득에 대한 이해도 있었고 자사수만 있었기 때문에 보상을 듣고 열심히 비즈니스를 이제 했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모든 사람들이 나와 같지 않은 거예요. 근데 어떤 누군가가 제품을 비즈니스 해보겠대. 전 알려준 거죠. 알려주면서 기대했을 거 아니에요. 이분도 나와 같이 비전을 보고 똑같이 열심히 하겠구나. 근데 내가 아무리 열심히 알려주고 시스템 초대해도 이 사람은 잘 배우는 것 같지도 않고 그리고 잘 배워서 누군가를 가르치는 걸 해야 되는데 즉 명단을 뭔가 확장해야 되는데 그거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계속해서 가르치고 있고 뭔가 하고 있지만 확장이 안 되는 키가 뭐였냐면 내가 가르치고 있는 그 사람이 나처럼 욕구가 없거나 성실하지 않는다. 즉 욕구가 없으면 잘 배우려고 하지 않겠죠? 시스템 안 들어오겠죠? 그 누군가를 가르칠 수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럼 결국에는 내가 아무리 누군가를 열심히 해도 가르치는 누군가가 그렇게 성실하거나 욕구 있는 사람이 아니면 즉 권리소득에 대해서 명확하게 마음이 들어오지 않는 사람은 그냥 처음에 보상 들었을 때 좋다 한번 해볼까? 이런 사람은요 2 곱하기 6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 본질은 뭐였냐? 내가 나와 같은 금배죠 금배. 이 비즈니스는 결국에는 금배를 찾는 게 되게 중요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이걸 제가 느끼고 나서부터 뭐가 있었냐면 이제 우리 1대죠 1대 명단을 늘리는 거를 멈추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확 와서 저는 비즈니스 하면서 유일하게 한 번도 안 맞았던 거는 신규 리크루팅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왜 그런 거냐면 제가 이걸 이해한 거예요. 어느 순간 제가 막 하다 보면 2 곱하기 6이 막 돼. 그런 시기가 오면 멈추겠지만 그런 시기가 오지 않으면 다른 누군가의 원인 찾는 게 아니라 내가 아직 나와 같은 사람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어느 순간 열심히 하다가 자연스럽게 2 곱하기 2가 6이 되는 그 순간까지는 명단 찾는 거에 대한 중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계속 명단을 찾으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결국 이 비즈니스는 제품, 뭐 보상 다 좋지만 명단이에요, 명단. 명단을 어떻게 컨택하고 어떻게 확장하고 어떻게 분류하는지 결국 이게 되게 중요하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명단을 컨택할 수 있는 즉 명단을 만들 수 있는 그 게이트웨이를 내가 얼마만큼 갖고 있냐가 되게 중요한 것 같거든요. 사실 저도 처음에 명단 확장 어떻게 했냐면 지인 확장하고 저는 그때 콜드를 하다가 SNS 저도 이제 다 3가지를 했던 케이스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답이 없잖아요. 너무 다양하게 명단 만든 사람이 있으니까 플랜 B도 있고 너무 다양한데 저는 이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만약에 내가 콜드를 되게 잘 하고 있었어요. 근데 막 요즘에 주위에서 보니까 SNS를 막 해. 그 사람이 나는 원래 콜드를 열심히 했고 콜드가 습관화했고 나는 콜드하는데 큰 에너지가 들어가지 않고 콜드를 뭔가 루틴을 잘 잡아왔는데 갑자기 SNS 하는 걸 보고 콜드를 접고 SNS 넘어가는 순간 명단이 끊기거든요. 전 이게 되게 위험한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SNS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저는 어떻게 하는 거라고 생각하냐면 내가 만약 콜드를 하루 4시간을 해요. 그러면 3시간을 콜드를 하는 거예요. 왜? 나는 콜드가 일단 시간 확보가 되어 있고 그러니까 이 전제 조건은 뭐냐면 내가 콜드 하는데 큰 에너지가 안 들어가는 즉 이미 콜드가 되게 익숙해지고 아침에 일어나면 우리가 세수하는 것처럼 내가 그냥 아침에 일어나면 콜드 하는 게 익숙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딱 할게까지는 당연히 시간 투자가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내가 명단 만들 수 있는 콜드라고 했을 때 3시간을 하고 딱 1시간만 SNS 해보는 거예요. 반대로 내가 SNS를 주로 해. 근데 보니까 프리즘 아이오가 너무 좋아. 이거 갖고 콜 하고 싶은데 라고 하게 되면 갑자기 하던 SNS 그만두는 게 아니라 원래 하던 SNS 3시간 하고 딱 1시간만 프리즘 아이오 들고 나가서 콜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명단이라는 건 뭐냐 하면 전 뉴스키 비즈니스를 지금도 그 마음 변함이 없어요. 그 뉴스키 비즈니스는요, 내가 명단을 만들 수 있는, 그러니까 내가 지금 근배는 없어. 근배는 없지만 내가 명단을 만들 수 있는 자신감? 방법을 알면요, 이 비즈니스를 그만둘 수가 없거든요. 그만두기가 더 어려워요. 근데 내가 명단을 만들 자신이 없고, 내가 아침에 눈 떴을 때, 아, 명단 너무 중요한데 어떻게 만들지? 이런 막막함이 오면 이 비즈니스 지속하기 어려운데, 근데 처음엔 다 그렇잖아요. 처음부터 누가 명단을 잘 만들겠어요. 저는 그래 처음에 내가 명단을 만드는 것들을 해보면서, 근데 그 중에 하나 분명히 있거든요. 그게 뭐 블로그일 수도 있고 인스타일 수도 있고 콜일 수도 있고 또는 뭐 내가 지인한테 소개해 놓을 수도 있을 텐데, 그 하나를 나의 그 주특기니까 어떻게 보면 필살기죠. 그거 하나 만들어 놓으면 이 비즈니스가 조금 더 수월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명단을 막 이것저것 하는 게 아니라 하나를 만들어 놓고 하나하나 확장해 나가는 거.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처음에 왔을 때는 저도 원래 그 콜드를 했잖아요. 콜드를 집중해서 했어요. 그러니까 그 집중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집중하다 보니까 제가 한 3개월, 6개월 해보니까 콜드가 이제 너무 쉬워진 거야. 콜드 해보시면 알 거 아니에요. 처음에 막 문 열는 게 어렵잖아요. 막 들고 들어가고 싶어도 막 앞에서 서성거리고. 저도 그런 시간이 있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에는 콜드가 자신 있어지니까 문만 보면 열고 싶은 거예요. 그런 시기가 와요. 그러면 이제 그런 시기 왔다는 거 뭐냐? 저는 콜드가 제 있게 된 거죠. 저는 그때 왔을 때 어떤 느낌이었냐면 밤에 잘 때 막 자신감이 있는 거야. 내가 내일 나가서 문을 열고 들어가면 왜? 내가 문을 열어서 명단을 만날 수 있으면 권리 수입 풀 수 있지, 보상을 풀 수 있고 누군가한테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자신이 있다 보니까. 왜냐하면 내가 누구 만났을 때 보상을 막 잘 풀어. 누구 만났을 때 막 나이프를 잘 풀 수 있어. 근데 그걸 할 사람이 명단이 없는 거예요. 그럼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근데 내가 명단만 있으면 내가 나가서 나이프를 풀든 뭐 볼 풀든 보상을 풀든 자신이 있으니까, 제가 그때 콜드에 대한 자신감이 있으니까 막 밤에 잘 때 빨리 아침에 일어나고 싶은 마음이 들었거든요. 결국에는 명단에 대한 마음이 이렇게 들면 저 자연스럽게 이 권리 수입은 반복하다 보면 된다 생각하고 있고, SNS도 마찬가지죠. 저 요즘에 SNS를 하고 있지만 SNS도 너무 미치겠는 거예요. 명단을 만들 수 있는 게 너무나 정말 무한하거든요, 진짜. 그러니까 영상을 만들거나 뭔가 하는 것도 설렘이 있는 게, 왜 설레는 거냐? 권리 수입이 이해가 됐고 그 명단들이 내가 하고 있는 이런 게이트웨이에서 될 거라는 생각이 들다 보니까 비즈니스가 너무 설레고 재밌는 거예요. 저는 사실 그래서 제가 이제 중지를 하고, 제가 또 오늘 너무 또 좀 흥분을 했나요? 보상할 때마다 이렇게 흥분을 해가지고, 사실 저는 그래서 지금도 이 비즈니스를 생각하면 딱 권리 수입 들으면 오늘 때 3가지, 권리 수입 정말 필요한지, 정말 그게 내가 필요했던 것처럼 누군가한테 그거를 전달할 수 있는지, 꼭 그게 나이프가 아니어도 돼요. 하지만 그거를 내가 누군가한테 전달할 수 있는 그게 되게 필요한 것 같고, 두 번째는 그 사람한테 알기 쉽게 보상을 풀 수 있는지, 그거 되게 중요하거든요. 처음 보상을 들었을 때 매력적이지 않는데? 별로인 것 같은데? 라고 하면 물론 그 사람이 또 들을 기회가 좋겠지만 그게 아니면 또 듣기가 어렵기 때문에 첫 보상을 매력적으로 푸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제일 중요한 3번째, 내가 이걸 실현시키기 위해서 2 곱하기 2가 6이 되기 위해서 근배를 찾기 위해서 내가 지금 명단을 만들 수 있는 행동을 얼마만큼 할 수 있는지, 얼마만큼 자신감 있는지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올해도 아부다비를 외치고 있지만 이제 프리즘 아이오가 나오잖아요. 이거 가지고 많은 근배를 찾으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들어오신 분들도 저랑 같이 함께 이 제품에 대한, 사업에 대한 이 모든 것들의 비전을 갖고 근배 찾는 거에 집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